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분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날, 거인의 시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면서, 장이 지지분이하고 가는 것은 별로 없고, 평가손 난 것은 언제 올라갈까 고민이 되고, 또 미국 주식 같으니까 미국 주식도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겁나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 주식이 갈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밤잠 못 자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포기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시황도 공부하고 또 그나마 이것저것 공부하심도 많고 다양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그래서 주식을 초기 말로 한 5년 정도 이상을 하신 분 중에서 주식 투자가 현재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가 오히려 내 본업이 아니신 투자자들은, 전업 투자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가 나의 본업을 갉아먹고 나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렇다면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 올라오든 내려오든 여러분 계좌를 보면서 내 마음이 심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 이미 어려운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시황을 보면서도 그것은 매매하는 계좌와 투자하는 계좌를 분리해 놓고 매매하는 계좌는 손해 났다고 이익도 나고 왔다 갔다 장이 안 좋으면 손해 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계좌, 즉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어떤 걸 미래를 보고 기업을 보고 업황을 보고 이렇게 투자한 돈은 그 주식들은 고민하지 않는 주식들이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이렇게 있으면, 미래가 밝은 주식은 지금 쳐다보면, 이것은 앞으로 얼마 갈 거고, 얼마 갈 거고, 이렇게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주식을 내가 투자해놨으니까 몇 년 뒤에 나의 미래는 밝게 보인다면, 투자가 아주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 주로. 장기 투자는 행복한 투자 여행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서두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어제 로블록스가 51.7달러 20%는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얼마 전에는, 테슬라가 여기서, 10월 24일 날은 테슬라가 21% 올라갔어요. 어제는 또 미국 주 로블록스가 또 이렇게 19.89% 올라갔어요.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장기 투자라는 게, 투자자들한테도 행복한 흐름이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장기 투자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는데 주식이 하루에 막 20%씩 급등하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도 갑자기 계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투자 자체가. 그것처럼, 제가 이제, 미국 주식도 계속 이제 장기론 저는 이제 장기 투자, 토마토 TV에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15년부터 한 10년을 보고 이렇게 주식을 처음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7년도는 배터리 주식만 얘기했고 작년부터는 또 AI 혁명 관련된 수혜주를 장기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비중 30% 정도가 없다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17년도에서는 토마토 TV에서 계속 배터리 주식이 30%가 없으면 거액자산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시대 흐름을 꼭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황 잠깐 보고 이제 전체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2차 전지 쪽이 매출액이 발표되고 이익이 발표되고 있어 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것 좀 이제 점검도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요즘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잘 가는 것 같다가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8월 달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 빠졌죠. 그래서 이미 시세는 여기서 큰 시세가, 장기 시세가 어느 정도 중장기 시세 마무리되고 조정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걸 돌파한다고 매매를 하게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인데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도 잘 못 갑니다. 그 얘기는 이미 실적이 주가에 거의 반영됐다는 얘기죠.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관련된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가이던스까지도 괜찮은 회사겠고 뭐 조금 부진할 것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메타와 뭐 이제 MS라든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가가 급락을 이제 하고 나서 봤는데, 그쯤에서 안 빠지다가 이제 실적이 뭐 괜찮아, 조금 뭐 여러 가지 가이드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미 반영돼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많이 빠졌죠.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이 아직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겠지만,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그냥 이게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빠진 이유가, 예를 들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엔비디아까지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여기에서, AI 칩, AI 서버용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이제 고객사로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흐름은 그래서 엔비디아 향인데 서브센터 향이죠.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서브센터 향을 이제 칩을 만들어서 서브센터로 가는 거죠. 고객사로 가는데요. 그러면 요게 슈퍼 마이크로폰의 해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해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주식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손절은. 불확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그러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 엔비디아의 매출의 한 80% 정도, 8%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슈퍼 마이크로폰 안 좋으면 이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같이, 테크주가 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지금처럼 팽팽하게 진행된다면, 다음 주도 뭐, 누구 되는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 주까지도 불확실성은 정치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영향을 미치는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더라도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국내 주식에서는 영향을 끼칩니다. 트럼프가 됐을 때 무역 일반 관세를 부가를 이제 높였다면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수성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면 정책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국내에서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반영되고 있어 주식이 잘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악재가 거의 다 노출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잘, 반도체 못 가고 있어서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어제 급락하고 나서 한미반도 지수, 베타시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논란은 있지만 한번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팔 사람만 생기는 거죠. 매도가 많으면, 매수가 적으면 매수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늦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럼 과거에 사서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쪽도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중국 경제가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반도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호재가 없는 상태죠. 악재도 아니지만 호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미국 경기는 고용지표라든 여러 개들 보면 지금도 탄탄합니다. 탄탄한 거, 원유 수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실제로 빠른데 반도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가 중국이 지금 거의 이제 기술이 거의 따로 왔고 이제 고급 반도체까지도 뭐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특히 분야의 매출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영향을 직격탄을 받고 있고 전체 비중에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도 범용 메모리가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면 수량은 그렇더라도 금액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도 잘 안 되는 그러면 전체 시장까지 힘이 없고 그런 장이 좀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구조조정을 좀 하고 뭐 정말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하고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확실한 뭔가 제시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이제 에너지 공룡기업이 그렇게 하면서 SK온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기업들, 모멘텀 있는 기업은 좀 더 강세입니다. 오늘은 하락이 조금 더 강세인데, 그나마, SK는 뭐 개별 이슈라 워낙 주식이 안 간 주식이었죠. 막 빠져서.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제, 합병도 하고 해서 반전을 좀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리스크 없는 주식 돈이 조금 몰리고 있어서 좀 더 강세고요. 나머지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이미 주가가 올라간 기업, 은행주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전선주뿐만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시세가 부진합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이 선별적인 강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과거처럼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매매도 천천히 아니면 좀 천천히 집중하지 마시고, 리스크 감안해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업종 지수로 보시면, 제가 계속 지는 6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항에 가서, 최근 3일 동안, 오히려 수렴하고 밑으로 오고 있죠. 이 주식은 항상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모았다가 흩어질 때 어디로 확산할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미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 급락했잖아요. 여기 세계적으로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하더라도 22평선 돌파를 못하고 지금 계속 있죠. 이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적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우리 시장 전체 종목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 8월 5일 날 급락 이것을 앞으로 2주 전에 2주 동안 안 깬다면 반전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린종 수익도 손절 영역은 아니고 간망하는 게 훨씬 더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지가 확인이 되고 반전하면 기본적으로 다시 2680 정도, 2700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 대선이 확정이 되고 나면 11월 하순부터 1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뿐만 아니라 내년에 업황이 기센되는 대다수 섹터들은 반전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온 거 보면,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지금 SDI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DI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SDI 실적은, 나왔는데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어제는 3.5% 실적은 빠졌는데, 오늘은 반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식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10월 28일 날 한 8% 올라갔어요. 8% 올라가고 그 다음에 4일 동안 지금 이 장대 양봉이 절반은 못 가고 있거든요. 그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이 SDI는 사실은 이제 세일 업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양극재 업체 다 합치더라도 SDI도 양극재 하고 있으니까 절반은 자체 조달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에서 양극재를 절반 정도 자체 조달하죠. 계열사를. 똑같이 그러면 양극재하고 세일업체를 합쳐서 보면 가장 저평가된 주식은 삼성 SDI입니다. 그런데도 주식은 내려와 있죠. 이것은 수급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결국은 반영이 되는데 단기적인 시세는
수급이 이 주식은 외국인들이 거의 장악한 주식입니다. 39%에서 지금 38%까지 지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야 되면 실적을 좀 길게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확실히 있어야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려오면서 삼성그룹주 관련된 대다수 ETF나 관련돼 있으면 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다. 삼성전자 영향도. 이제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빠진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SDI도 안정을 갖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는 그다음 미국에 트럼프에 되든 누가 되든 악재는 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악재는 그러면 반전 영역을 가서 11월 달부터는 우상향으로 월봉상을 맞춰 우상향 가서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SDI는 38만 원 정도를 안착해버리면 윗방향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은 중기 바닥을 하긴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주봉으로 중기 바닥 여기는 확인 중인데 눌림목 구간이고요.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그래더라도 내년에도 시설 투자는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매출은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SDI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제 SDI는 아직 주봉이 아닌데요. 일봉으로는 확인이 됐고 주봉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바닥이. 다시 38만 원대 2주간 안착해야만 이 주가가 29만 4,500원 저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가 나오고 앞으로 전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도 별로 안 빠지죠. 오늘 또한 에코프로가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양극재 우리 과거에 2016년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사실은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정말 늦게 하신 거예요. 이게 2015년도에 여기 2015년도 8월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8월이 시세 장기 큰 10년간 시세의 시작점이 여기였습니다. 8월달. 2차 전지 소재주가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 봄까지 3배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2017년도에 다시 폭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하면서 작년에 양극재들은 작년에 큰 10년간 시세는 마무리됐습니다. 반등밖에 없는 거죠. 마무리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시세가 시작점이 3,88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분할 전에 가격으로 액면 분할 전에 그러니까 779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하고도 주가는 1,088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영업 손실이 지금 4분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4분기 연속이 나니까 그럼 이걸 흑자로 전환하고 그다음 시세 이익이 개선되는 걸로 보여주려면 과연 뭐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막연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캐즘이니까 캐즘이란 것은 성장을 하면서 잠깐 정체됐다 다시 성장을 하는 거 이 구간을 가지고 캐즘이라 그러는데 주가의 캐즘은 여기가 아니고요. 업황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주가의 캐즘 구간은 어디였냐면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시세를 보면 그전입니다. 여기 주가는 2019년도에 막 적자도 나고 많이 그랬으니까 양극재 회사들이 시설 정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주가 개념으로 보면 시세가 마무리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의 시세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가고 하려면 에코프로 BN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익의 퍼포먼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 2023년도 이때까지는 고성장주들은 주가의 퍼포먼스의 가장 원동력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즉 매출액이라는 것은 외형 성장이잖아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공장 한 개 있다가 공장이 수십 개로 늘어난 그 외형 성장할 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새로운 섹터의 성장,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때 그걸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 성장으로선 주식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 많이 정체된 상태에서 다시 성장해서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나는 그러면 다시 흑자가 나고 과거 이익만큼 나오면 이 주식을 다시 돌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가 주가 예측에 오류가 날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고성장 산업 주식들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익이 다시 개선되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산점 고점을 돌파하려면 산업의 큰 성장을 다시 20% 이상 성장 재개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로 주식을 보면서, 시가총액을, 과거에는 주가가 쌀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약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 16조 3천억입니다. 16조 3천억이고요. 근데 적자가 400 얼마 났죠? 412억 분기 적자가 났는데요. 그러면 SDI는 2년 뒤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SDI가 2년 뒤에 영업이익을 보면 한 2조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2조 6천억 26년도. 그런데 에코프로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4천억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SDI는 22조고 이건 26조잖아요. 그럼 초대형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세가 그렇게 팍팍팍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냥 시가총액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손들이 사줘야 돼서 그래서 너무 기대를 차서 하지 말고 매매를 어느 정도 비중을 적게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은 내년 내에 개선할 거라고 많이 보는데 조금 더 현재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좀 시간을 천천히 너무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급가행 해소는 배터리셀 공급가행 해소는 27년도는 확실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어졌다 모든 주식은.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2차 전지가 가장 반등장에 저는 앞설 거라고 그렇게 보고 투자 전략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거인의 시선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는데요. 10년 이상 성장할 기업에 몇백만 원이라도 투자로도 노후가 보장되는 게 주식 투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